가만히 혼자 웃고 싶은 오후에 대하여 잊지 말라. 대지는 당신의 맨발을 느끼며 기뻐하고 바람은 당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놀기를 열망한다는 사실을. 칼릴 지브란. 추분 지났다. 바람이 선선해졌다. 책 읽고 글쓰기에 좋은 계절이다. 글쓰기는 여름 한철 나무에서 쉬지 않고 맴맴 우는 것과 닮았다. 매미는 땅속에서 7년을 굼벵이로 살다가 우아한 뒤 보름쯤 나무에서 맹렬하게 울다가 죽는다. 매미가 나무에 달라붙어 맴맴 울어대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은 없다. 종일 울어대는 것은 매미의 취향이나 여기가 아니라 짝짓기를 해야 하는 본성에 준엄한 명령이다. 글쓰기는 의롭거나 멋진 일이 아니다. 글쓰기란 은퇴해서 연금 생활자 같이 놀멍쉬멍 쓰는 게 아니라 매미가 맹렬하게 울듯이 하는 노동이다. 작가들은 약동하지 않는 청계의 삶이 아니라 고되더라도 단 하나의 삶, 즉 유일무이한 창조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게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는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의 심연에 기꺼이 제 몸을 던진다. 날마다 같은 시각 책상 앞에 앉아 작업을 하는 작가의 일상이란 얼마나 고통스럽고 단조로운가. 글쓰기는 시시포스의 노동에 견줄 수가 있다. 시시포스는 들판의 바위 덩어리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데 바위 덩어리는 산 정상에 닿는 찰나 다시 굴러서 들판으로 내려간다. 시시포스는 다시 들판에 내려가 바위 덩어리를 산 정상으로 밀고 올라간다. 시시포스는 이 고단한 노동을 무한 반복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노동이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 노동은 가혹한 형벌이다. 작가에게 주어진 글쓰기 역시 이와 같은 천형이다. 천형은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작가들은 이 숙명을 받아들여 날마다 쓰는 일을 한다. 나 역시 시와 산문을 쓰고 매체 청탁 원고를 쓰고 출판사와 계약한 책의 초고를 쓰고 서문이나 작가의 말을 쓰고 남의 책에 실릴 발문을 쓴다. 실로 다양한 형식의 글을 새벽에서 정오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쓰는 것이다. 작가마다 글 쓰는 시각은 다르다. 작가마다 작업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데네시 윌리엄스나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날마다 새벽 6시에 쓰기 시작해 정오까지 썼다. 마거릿 영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썼다. 잭 케루악은 자정에 시작해서 동틀 때까지 책상 앞에 북박인 듯 앉아서 척추를 꼿꼿하게 편 채 썼다. 수전 손택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글쓰기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전력을 다해 몰아서 썼다. 작가마다 생활 조건이나 생체 리듬이 다르니까 글 쓰는 시간도 다를 테다. 새벽을 선호하는 작가도 있고 밤 시간을 좋아하는 작가도 있다. 어느 시간대에 글을 쓰느냐 하는 것은 사소한 습관의 문제이다. 글쓰기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일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있을 만큼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 나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정오까지 쓴다. 새벽은 사람들이 잠을 깨기 전이라 글쓰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적다. 거실의 전화벨은 잠잠하고 집안은 정적으로 가득 차 있다. 새들도 아직 깨어나기엔 이른 시각. 거리는 어둠에 감싸여 있고 자동차의 통행도 뜸하다. 외부의 소음이 없으니 사위가 고요하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혹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쪽을 일그러뜨린다. 나는 무작정 책상 앞에 앉아 어제 쓴 걸 읽고 그 다음을 이어간다. 문장은 또 다른 문장을 부르는 법. 한 문장이 나오면 다음 문장은 저절로 나온다. 나는 새벽마다 사유의 젖줄을 물고 호젓하게 앉아 문장을 써내려 간다. 이럴 때는 대개 글쓰기에 몰입한 상태다. 몰입은 무라일체의 상태, 행복한 충만감을 느끼는 찰나다. 글 쓰는 시간에는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 물론 항상 글이 잘 써지는 것은 아니다. 한 줄 써놓고 다음 문장이 이어지지 않아 막막하면 책상 위에 책들을 잔뜩 쌓아놓고 뒤적인다. 모든 글들이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써지는 법은 거의 없다.
타니아 슐리의 글 쓰는 여자의 공간에서 보면 200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작가 엘프레데 엘리네크는 책상에 앉았을 땐 그날 무엇을 써야 할지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다. 나중에 살펴보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쓰여 있을 일도 적지 않았다라고 한다. 글을 쓰다 보면 몽골의 드넓은 초원지대를 헤매는 듯한 기분이 일 때도 있다. 아마 나만 그런 것은 아닐 테다. 어떤 작가는 새벽에 전화번호부나 신문 부고란을 뒤적이며 작품 주인공의 이름을 찾는다. 어떤 작가는 책상 위에서 연필을 깎으며 글쓰기에 돌입하기 전 번민하는 마음을 가다듬는다. 어떤 작가는 담배 연기와 차 향기 속에서 첫 문장을 써내려가기도 한다. 책상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글 쓰는 시간보다는 빈둥거리며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다. 나는 미지근한 마음을 덮여 느릿느릿 더디게 한 줄 한 줄 써나가는 것이다. 지금은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가을 오후다. 나는 카페에 앉아있는데 탁자에는 랩톱이 놓여있다. 나는 랩톱 자판을 두드리며 글을 써 나간다. 글쓰기는 일종의 건축술. 글쓰기는 정교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 설계에 따라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올린다. 좋은 설계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더러는 터무니없는 글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실망을 하고 우울한 기분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글쓰기는 시시포스의 노동이거나 헛된 영광을 위한 질주다. 그렇다고 전업작가로 나섰으니 이것을 피할 수는 없다. 여름에는 카페가 문을 여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5시간 정도 앉아서 글을 쓴다. 겨울에는 여름보다 조금 더 늦게 카페로 나온다. 어느 겨울 아침 흰눈을 뒤집어 쓰고 나와 정오 너머까지 글을 쓰다가 다시 흰눈을 뒤집어 쓰고 집으로 돌아간다. 글을 써서 생계를 해결하는 이 단순한 삶을 기꺼워하고 보통 글을 쓰고 있을 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찬다. 이 행복감은 잘 익은 복숭아를 깨물어 먹을 때에 그것에 견줄 수가 있다. 나는 여름 과일들 중에서 복숭아와 수박을 좋아한다. 여름의 끝이 안타까운 것은 더는 복숭아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맛있는 복숭아를 먹으려면 한 해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알베르 까뮤도 복숭아를 좋아했다. 30 몇 해 전 그의 산문집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던가. 까뮤는 티파샤에서의 결혼에서 이렇게 썼다. 과육의 이를 깊숙이 받고 나는 내 피가 쿵쿵 울리면서 귀에까지 올라와 전해지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두 눈을 활짝 열고 본다. 바다 위에는 정오의 엄청난 침묵. 아름다운 존재들은 저마다 제 아름다움에 대한 타고난 긍지를 지니고 있다. 세계는 오늘 온 사방으로 저의 긍지를 스며나게 한다. 이런 세계 안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삶의 기쁨을 부정하겠는가? 그렇다고 삶의 기쁨 속에만 온통 빠져 있을 것도 아닐 바에는 행복해진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복숭아의 이를 받고 한 입 베어 물면 턱 아래로 흘러내리는 과즙, 그리고 바다 위에는 정오의 빛과 침묵이 내리는 것이다. 이 찰나의 행복을 무슨 이유로 뒤로 미루겠는가? 내가 랩톱 자판을 두드리는 일을 잠깐 멈추는 것을 들고 온 책을 펼칠 때뿐이다. 가을에 저 안쪽에서부터 깊어간다. 바람이 분다. 아, 다시 살아봐야겠다. 가을 오후 마음의 금신들을 내려놓고 책을 읽다가 혼자 울른다. 얼굴이 환해지고 입가에는 절로 웃음이 떠오른다. 무르익은 석류 열매가 터지고 야산 언덕에 구절초가 흐드러진 이 계절이 좋다. 가을밤은 일찍 오고 창가에 등불을 밝힌 채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책을 읽을 때 아, 이 가을 내가 살아있음이 미칠 만큼 좋다.